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러시아 관련 이슈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은 다시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돌아섰습니다. 금요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최대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했다는 소식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크게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다시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우와 S&P는 주간 기준으로 1.3%, 나스닥은 2.8%나 하락했습니다. 또한 금요일 발표된 실업률이 3.8%로 팬데믹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거는 고질적인 클리셰,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한번 발동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러한 위험 기피 심리로 인해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채권 수익률은 1.7% 초반대까지 하락했고 금값도 온스당 1970달러까지 오르며 2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은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 관련 소식에 배럴당 110달러 이상까지 올랐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섹터별로 보자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에너지와 유틸리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좋고요. 전쟁으로 의료용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헬스케어 섹터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국에서도 생필품을 파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저조할 것이라 예상됨에 따라 금융주들의 주가는 약세를 보였고요. 유가 상승으로 여행주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위험자산 기피 심리로 인해 대부분의 기술주와 성장주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약세였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 것, 구글도 러시아에서 광고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 점 등등 불매운동, 정확히는 불판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성장주 중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애플은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자 기술주 대장답게 지금처럼 극도로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고점 대비 10%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대 라이벌이자 시가총액 2위 기업 그리고 평소에는 애플보다도 더 견고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 가까이 하락한 것에 비하면 대조적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발표된 워런 버핏의 새로운 주주 서한에서도 애플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4대 기둥 중 하나라고까지 말하며 애플을 추켜 세웠는데요. 버크셔는 2020년 팬데믹 당시 애플 주가가 급락했던 타이밍을 찬스로 애플 주식을 크게 늘렸고 현재는 버크셔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40% 정도가 애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엄청난 규모를 생각했을 때 단일 종목이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몰빵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원래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개인 계좌에서는 몰빵을 여러 차례 했었다고 말해왔죠. 워런 버핏은 집중 투자의 달인입니다. 과거에는 코카콜라였고 현재는 애플이죠. 그리고 애플만큼이나 주가가 견실했던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금요일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선방을 했고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주간으로 봐도 나스닥이 3% 가까이 하락하는 동안 반대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견고했던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대비해서 지나치게 낙폭이 컸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얼마 전 700달러의 최저가를 기록했을 당시 고점 대비 44%나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주가 폭락 당시에 마이너스 40%보다도 큰 하락폭입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미국 전체 기업 중 5번째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단기적인 하락은 엄청난 변동폭이죠. 그래서 이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가 급등에 따른 전기차 침투율의 증가 예상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한참 돌파했고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고유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가 채 되지 않는 전기차 보급률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의 판매량 역시 최대치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테슬라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되었던 기가 베를린의 양산 시작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입니다. 금요일에도 기가 베를린의 공업 용수 사용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 법적으로 조금 분쟁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기가 베를린의 최종 승인이 거의
목전에 다다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3월 내에 고객에게 인도를 시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의 신공장인 기가 텍사스 역시도 배터리 관련 인가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4월 7일에 대대적 이벤트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실질적 양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두 개의 신공장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테슬라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가가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해 보자면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에 따라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는 3월 중순에 있을 FOMC에 대비해서 금리 관련 이슈가 또다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느 날은 좋은 얘기가 나와서 급등하고 바로 다음 날 또 상황이 악화돼서 급락하고 또 다음 날은 상황이 호전되면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예측하는 방법은 단언컨대 없죠.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주가에 마음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마음의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죠. 좋은 것만 사도 모자란 세상입니다. 마음의 고생은 그만 불매운동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명확하죠. 투자를 평생의 관점으로 보는 시야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명목화폐의 가치로부터 구매력을 보존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산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검증하고 더 좋은 자산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평생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변동에 매몰되지 않고 투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에 걸쳐 구매력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돈으로 인해 마음고생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